네, 그래서 지방에 조금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LH가 지방 악성 미분양을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진작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3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21일이면 4일 전이죠. 그래서 4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토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을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세제 정책과 더불어서 물량도 소진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악성 미분양이다 보니까 이제 제 가격에는 못 사줘. 내가 아무리 정부에서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제 가격에 너희들이 받고 싶은 분양가에 사줄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평액의 83% 이하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감평가액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감평액은 실제로 실거래, 그러니까 호가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평가액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평가액의 83%로, 그러니까 언제 감정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것이 이미 감정된 감정평가액의 83%인지 아니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의 감정평가액으로 83%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감정평가를 한 시점과 그것을 매도하는 시점에 어쨌든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인데, 그 감정평가액의 액보다도 더 낮게 83% 정도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약 한 60% 정도 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감정평가액 83%면 시세의 약 60% 정도라서, 건설업계도 실제로 이것을 팔지 그냥 가지고 있을지,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감정평가액의 83%고 실제 분양가의 60%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돈이 이 악성 미분양에 심각하게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고, 조금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투자 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라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 악성 미분양을 만약에 LH에서 정말로 사들인다면, 이제 LH에서 정말로 3,000 가구를 사들인다면, 이 건설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적은 가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파격 할인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결정해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1주택자 악성 미분양에 대한 1가구 특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여당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이 완전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과세는 좀 폐지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구체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을 LH에서 3,000 가구 사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아마도 업계에서는 실제 분양가의 60% 수준으로서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사들여 줄 수 있다면 아마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숙녀라이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세상의 빈님, 투자자 진입이 시급한 곳에 또 정부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왜 국토부에서 또 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주택을 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왜 LH에서 집을 사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시급하다라는 부분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캐사님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출근길이에요. 네. 좋아요 2번, 2-3번 콕. 네. 감사합니다. 캐사님은 항상 3번씩 눌러주시는 우리 네, 구독자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DSR 정책, 제가 지난번에 DSR 정책을 풀어주겠다라고, 지방에는 풀어주겠다, 그리고 수도권은 누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지방에 DSR 풀어도 의미 없어요. DSR 풀어도 의미 없어요. 여기에는 취득세와 그리고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보시면요. 지방은요, DSR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방 DSR 푼다는데 6대 광역시 평균 29%입니다. 그러니까 DSR을 40%까지도 채우지 못할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미분양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신축 분양 주택을 지방 분들께서 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출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지방 6대 광역시의 평균 DSR이 29%라는 것은 네, 사지 않고 있다. 총 부채 원리 상환 비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6대 지방 광역시의 집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여전히 심리가 그러하지 않다. 심리가 지방의 집을 사겠다라는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준다 한들 의미 없는 일이다. 현재 규제 40%보다 10%나 낮은 상태로 지금 DSR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심리를 부양시켜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대출을 단순히 풀어준다고 해서 이 지방이 활성화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방은 풀고 수도권은 누르겠다. 극가급 부동산 정책 시너지 내놔. 근데 저는 이게 그닥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간에 낀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방의 수도권이 이 DSR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지방은 심리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DSR을 푼다 한들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DSR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정도까지는 거의 DSR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는다기보다는 현금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한 그 외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DSR을 적용받아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경기도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그리고 마성광 지방을 제외한 그 외의 서울 지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DSR 정책은 지금 투기과열 지구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DSR 규제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풀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DSR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투가 지역은 DSR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DSR은 전부 다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방은 지금 어차피 영향을 안 받고 있고 심리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DSR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DSR에 영향을 받는 건 중간에 낀 애꿎은 서민들이다 라고 봤을 때 이 DSR 자체에 대한 대출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이
이 지금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혜택은 우선 지방을 살린 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도 저도 좀 타당하다고 보여요. 지금 지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방 경제를 살려야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지금 하락 추세도 조금 잠재울 수 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완만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경기가 그만큼 침체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월급도 깎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물가는 상승하고 내 월급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이 경기 침체와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이게 수도권과 서울은 뭐 그사세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꼭 그러하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부터 악성 미분양 사면, 그리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이것도 지난번에 발표가 됐던 부분이에요. 3월 23일 날인데 이제 악성 미분양 사면 디딤돌 우대금리를 0.2%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2%를 올리고, 서울 수도권은, 지방은 0.2%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건데, 이것도 헛발질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왜 헛발질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지방의 집을 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0.2%포인트 내린다고 해서 지금 안 사던 집을 지방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악성 미분양, 그것도 악성 미분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안 나가고 할인 분양에 뭐 차도 줘, 뭐 스타일러도 줘, 세탁기도 줘,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는데 디딤돌 우대금리 겨우 0.2%포인트 내려준다고 해서 지방 악성 미분양을 사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LH에서 지금 악성 미분양을 사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대금리를 달랑 0.2%, 뭐 1%포인트까지 뭐 폭발적으로 뭐 하락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지방의 모든 집에 디딤돌 우대금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악성 미분양, 그냥 떨이하는 건가요? 그냥 악성 미분양 싸게 떨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민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건설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그런 악성 미분양을 착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떨이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우대금리를 주시는 건지, 저는 이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0.2%포인트 24일 시행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2.45에서 3.75% 선이래요.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일산 사람인 다주택자 압살로 침체한 집안 아파트 살려내야 경제가 살아남. 네, 맞습니다. 아리젤님, 제일 빠르고 핫한 정보 주시는 이프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사람님, 중국이 주택가격 잡다가 경제 폭망하고 있음. 네. 중국은 사실 주택 가격을 잡았다기보다 정치의 이제 당론 싸움 때문에, 일당 체제에 대한 당론 싸움 때문에 이제 상하이반과 비구이 위안과 헝다그룹을,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는 헝다그룹과 비구이 위안을 박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부동산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을 규제했다라기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이익 관계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체제 차원에서 사기업을 좀 강력하게 정부에서 규제함으로써 완전 파산을 시켜버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비구이안과 헝다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집중포화였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지금 스물스물 지방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발 야당에서 이 여당안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중과를 좀 없애달라는 것 뿐이에요. 양도세를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양도세를 폐지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비과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당안은 중과만이라도 배제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주택을 사든 2주택을 사든 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몇 채를 사든 간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시행령으로 중과세는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몇 채를 사든 지방에 몇 채를 사든 이런 중과를 폐지해 주세요. 그냥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1%에서 3%, 지방이니까 거의 1%대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를 적용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조금 지방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 정책 이 취득세가 조금 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냥 가산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정책은 안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중과는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거는 너무 좀 파격적이라 여당 쪽에서도 좀 눈치를 보고 그대로 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는 몇 채를 사든 1%에서 3%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종부세도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번 거는 취득세가 가장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세를 풀어준다면 이 투자자들 지금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이 투자자분들께서 지방으로의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조금 늘어난다. 그리고 취득세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조금 풀어주면 지방의 활성화 조금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세상의 빈님, 건설과 내수경제의 상관관계는 철강과 관련된 모든 직종과 하덕, 레미콘, 시멘트 관련된 모든 건설회사에 관련된 모든 직종과 하도 건설자재, 식장, 부동산, 인테리어, 가정, 가구, 이사, 센터, 분양사 등 모든 직종들이 동네 상권과 지역 상권에 엮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설 경기라는 것이 그냥 부동산 폭락해 좋네 집값 내려가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시멘트 사업 그리고 건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그런 우리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당 그 주변에 부동산이 침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거제도의 그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상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부동산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주변의 상권도 무너지게 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인테리어, 가정, 가구, 이사업체, 분양사, 시행사 할 것 없이 정말로 많은 하도나 관련된 업종들이 줄도산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직장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지금 홈플러스도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여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직장이 어느 순간 어떻게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완만한 하향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상승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세당의 빈님 취득세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사고 안 팔면
그만큼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임대차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팔면 되거든요. 사고 안 팔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보다는 취득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못 사는 그런 아마 투자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득세 폐지가 가장 시급한데 지금은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1억짜리만 사도 1,000만 원입니다. 세상에 1억짜리 집을 사면서 1,000만 원을 낸다라는 그런 부담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3억짜리를 사도 3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심각하게 상승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중간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서 전세가에 대한 지금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재작년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자가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전세 포비아에 대한 현상 때문에 급락을 한 시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김도영님, 1가구 1주택 폐지하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대폭 수정해야 부동산 건설이 삽니다. 이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취득세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가 아니고 중과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주택자를 누르면요. 지금 한번 전세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에 한번 보면 가격 분석에 전세가를 한번 보면요. 1년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가 보이시나요? 네, 1년 변동의 전세가 그나마 강동에 12,000세대 들어온 걸로 그나마 강동은 주황색, 나머지는 전부 새빨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요. 네, 보이시죠? 외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금 중심 지역이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년간.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취득세, 그러니까 사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그런 중과세 때문에 집을 팔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파는데 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의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다가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중고, 3중고로 지금 임대 시장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서울의 임대차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지방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지방으로의 눈을 돌리지 않아주면 지금 서울 경기도의 지금 전세가 아까 보셨죠? 1년 변동 보셨죠? 전세가의 폭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은 전세가가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세가 월세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사철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1년 변동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새빨갛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방 악성 미분양을 2주택자라도 이 1주택 세제 혜택을 줘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까 집값에 아무런 영향도 없이 지방 주택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양도세, 종부세는 그냥 놔두더라도 취득세는 조금 풀어줘. 지금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도 좀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취득세라도 좀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도 구체안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도 한 발짝 양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활성화 대책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다면 지방에 대한 거래량이 조금 살아난다면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제가
세종을 보는 이유는 집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아직도 크게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락하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 어쨌든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조금 멈춘 상황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북, 전남, 경상북도는 정말 집값이, 그러니까 집의 공급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대구 쪽에 집값이 공급 물량이 워낙에나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도영님께서 부산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것이 입주 물량조차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정 수요보다는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은 물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물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물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을 봤을 때도 부산을 보면 최근 3년 부산 비율을 보면요. 지금 매매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세가의 하락세가 멈췄다는 거, 그리고 살짝 상승세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전세 살짝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세는 실사용 가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의 금액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전세가를 주고 내가 들어가도 그만큼의 가치를 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세 가격을 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세의 현재 가치보다도 못하게 지금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현재 가치도 못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지방의 지금 집값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는 떨어진다는 건 실거주 가치보다 지금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더 낮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부양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로 부산은 노인과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산도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세가의 상승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 심리만 조금 더 부과를 시켜준다면,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기대 심리만 조금 부각을 시켜준다면 그것이 세제에 대한 혜택이겠죠. 반드시 나와야 한다. 특히나 취득세에 대한 이 혜택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번에는 제발 야당도 지방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잡더라도 지방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반드시 살리는 그런 상생 정책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수님, 거래를 막으면 내수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정말 극까지 가야 움직일 듯. 선거 잘합시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 대한 정책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정책을 부릉부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야당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중과세 폐지나 그리고 취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안 나오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제가 지방 활성화 방안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상승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할수록,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영상이 커지면서 서울에 대한 그런 집중 영상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과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집값이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묶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 지역의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르면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지역도 오를 수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그곳을 투자할 곳으로 정부에서 찍어주는 쪽집게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서울의 규제도 완화하시고, 그리고 수도권,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과천 같은 정도만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지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묶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더더욱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핀셋 규제를 하시려거든 차라리 경기도와 하면 오를까요? 네, 정말 그런 말씀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정말 지금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 서울에 투자하세요 라고, 우리가 규제하는 지역에 투자하세요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지금 정보를 주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세상님, 저도 배승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네.